안녕하세요, 메인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통은 뭔가 좀 큰 성취를 이루신 분을 모시는데 오늘은 이제 성취를 이루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성취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성취인데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허용하는 한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쭉 해왔었고요. 사번으로 따지면 97년 사번이니까 좀 직장 생활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97이면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 거네요? 조금 더 하면 이제 30년은 채워야겠죠. 네. 지금 그래서 임원까지 가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네요. 네. 이렇게 허용하는 한에 자기소개지만 이제 점점 나오고 있어요. 기업도 꽤 큰 기업으로 알고 있고.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 들으면 사람들이 아는 그런 기업.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다니고 계신데, 그러니까 한참 그러면 말하자면 대기업 이사님이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왔을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정말 거의 30년을 그냥 무탈하게 직장 생활만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안시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회사는 안시골에 맞아서 히말라야를 간다고. 동네 뒷산도 잘 안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히말라야 간다고 해서 이게 뭔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이 중년의 위기.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일단 히말라야가 일단 너무 큰 그 워드여서 히말라야를 가기로 결심한 계기가 뭐예요? 이유가? 처음에는 회사에서 이게 정기적인 건 아닌데 안식어를 2달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안식어를 2달을 받다 보니 갑자기 안식월 뒤에 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들 오해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냥 처음에는 간편하게 그동안 못 갔던 대학교 때 가고 못 갔었던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처럼 와이프하고 같이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정치 색깔이 굳이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출발을 했다는 거 어디 간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시작을 했다. 그 계획은 사실 올 초에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달 전에는 5월 15일 정도가 대통령 선거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탄핵을 할까 안 할까 안 정해졌을 때 그래서 그때로 잡아놓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나머지 2달이니까 5월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그렇게 유럽 여행으로 가고 6월 달은 또 나머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탄핵이 좀 늦게 됐죠. 미뤄지면서 일정이 틀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5월 초가 붕 뜨게 되고 6월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 정치의 희생양이 또 하나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더 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고 있었는데 문득 한 10여 년 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번 어렴풋이 가졌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10km 달리기를 할 때였었는데 그때는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겠다. 그게 뭐 히말라야를 가봐서도 아니고 그냥 그 단어, 히말라야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이상향처럼 딱 자리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달이 남았고 그러면 이때 뭘 할까 하다가 문득 히말라야라는 단어가 갑자기 다가와서 3월 1일 날 생각을 했었던 게 6월 달에 갔다 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1주, 2주 검색을 하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안 가네요. 우기라서. 그쵸, 우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5월 초가 마지막 파스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유튜브도 검색해 보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히말라야 트레킹은 네팔에 있는 포카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포카라에 있는 윈드폴 게스트하우스를 거점으로 해서 정보를 얻고 많이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트레킹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카라 가서 이동하는 것도 이제 트레킹 전문 여행사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행사는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아서 같이 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행사가 또 이 종로 쪽에 있어서 회사하고 좀 가까워서 네. 바로 다음날 가서 문의하고 했었더니 이제 생각보다 시스템상 편히 갈 수 있겠다. 편하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서칭을 하거나 알아보거나 그래야 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했죠. 약간 히말라야 관광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보니까 그 트레킹 코스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훨씬 더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 트레킹보다는 등반에 좀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들도 코스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뒷산도 잘 안 올라가는 상황에 거기를 처음부터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푸닐,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ABC 요 트레킹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안나푸르나 ABC는 고도 한 4,130m 정도 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우와. 그러면 그 4,130m 베이스 캠프에 가서 4,100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보다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8,000m가 넘는 그 안나푸르나 봉을 딱 보는 그 본다, 네, 본다. 그게 또 유명하잖아요, 그게. 네, 또, 그렇죠. 푸닐에선 또 일출 감상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와, 그걸 이제 다. 근데 그게 말이 관광이지, 진짜로 관광버스 타고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죠. 그 하루에 몇 킬로씩 움직여요? 하루에 키로수보다는 하루에 트레킹하는 시간이 보통 한 6시간 정도? 아이고. 짧으면 4시간. 근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진행을 안 시키는 이유가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고산병에 대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고도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게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와. 얼마 전에도 고산병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봐야 알겠어요. 네. 네. 와, 아니, 이게 듣기만 해도, 야, 이거는 평소에 등산 다니던 사람도, 그, 사실, 안나푸르나, 뭐, 어떤 베이스 캠프지만, 그것도 4,000m가 넘는 거를 도전한다는 게, 사실 생각하기 힘든 거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알아보다 보니, 네. 등산하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트레킹 같은 코스일 수도 있고 저처럼 거기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한테는 약간의 심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사실 등산화도 2주 전에 샀고요. 배낭도 3주 전에 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뭐 네, 하고 있습니다. 생초보네요. 생초보죠. 네,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등산하는 거 다르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사고도 나오는 네. 그 고산병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코스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리스크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확실히 이사님의 어휘가 리스크가 과장됐다느니 뭐 검토를 했다느니 하면서 역시 이사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혼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기만의 도전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우선 와이프가 같이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애들이 따라갈 리도 없고. 버림받았구나, 가족한테. 저는 사실 가는 거 자체도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몇 번 나오고 하니까 와이프한테 동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근데 어쨌든 유럽 여행을 간다는 밑밥을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혼자 갔다 온다 이렇게 허락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지르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특별히 혼자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갈 수도 있죠. 뭐 제주도나 혼자 갔다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혼자서의 그 여행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저한테는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작가님하고 같이 평소에 달리지 않던 제가 달리기를 10km 짧은 구간이지만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서울 마라톤이었었죠. 10km를 기록을 내고 뛰는 과정이었었고 그거를 약 한 준비하는 기간이 10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작가분이 미리 딱 신청을 먼저 해놓는 바람에 얼떨결에 시작은 했지만 뛰었다는 그 성취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까지 가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100일 동안의 어떤 그런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상황이었었고 물론 이번 주에 출발을 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주말 쪽에서 나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획을 해서 가보고 휴가 내서 또 가보고 이게 트레킹이 하루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연속 한
7, 8일 이상을 한꺼번에 걷는 거라서 저도 연속적으로 한 4일 정도 계속적으로 다른 산을 등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등산의 묘미 같은 것들을 또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작가분이 아주 고마운 그런 작가분이네요. 아, 네네. 네. 아주 고마운 작가님, 네. 네, 그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중도 사실 한 3kg 정도 네. 등산을 통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히말라야 가서 술만 안 먹어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매일 먹는 술을 지금 안 그렇죠. 먹게 되면 지금 금주의 시간도 이번 기회 통해서 한 열흘 이상은 또 확보할 수 있는 네. 건강 검진할 때도 이렇게 술을 안 먹진 않았는데. 네. 근데 진짜로 히말라야 갔을 네. 때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몰래 이렇게 하나씩 갖고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산병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내려온 다음에 먹겠죠. 네, 내려온 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뒷부리처럼.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거는 이제 갔다 와서 네. 과연 어땠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히말라야가 보통 우리가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혼자서 떠날 때 보통은 그 산티아고 길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그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에서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산티아고를 갈 수도 있었는데 특히 유럽에 가니까 네. 근데 굳이 히말라야를 갔다. 그게 저는 혼자서 가는 거를 산으로 갔다 이런 게 되게 의미 있는 행동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봐주시면 의미가 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로 가려면 한 달 좀 남짓 또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좀 그렇고 네. 짧고 굵게 네. 해봐야겠다라는 게 좀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이사님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네. 그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안을 선택을 한 거네요. 네. 2달간의 시간을 산티아고 순례길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2달의 시간을 온전히 거기에다가 배려하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맞아요. 사실 여행을 그렇게 혼자 떠났을 때는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조금 뭐 여행 혼자 가면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혼자서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고 그러다가 아주 잠깐의 틈이 있어요. 그 하루 중에 잠깐 한 3분, 5분? 근데 그게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산티아고 가면 사람들도 있고 뭐 걷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네. 밤마다 또 숙소에서 막 저번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막 이러면서 놀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네.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 히말라야를 갈 때 그러면 준비는 좀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준비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준비 과정도 짧고 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저처럼 전혀 문외 아니면 지금처럼 여행사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이 트레킹이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거죠. 등산화 이제 2주 전에 사서 물론 그 전에 등산화가 있었지만 네. 요번에도 북한산을 3번 올라갔다 왔는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근데 뭐 사실 북한산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네. 트레킹 코스가. 그래요? 네네. 그거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보통 그러면 여행사 통해서 트레킹 코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포함된 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보면 현지 항공권을 여행사 통해서 했고요. 항공권. 그다음- 현지 항공권? 네, 현지 항공권. 가는 데까지 항공권 말고? 네, 네네. 현지 항공권하고 현지 숙박. 그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필요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로지에서 숙박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입니다. 라이센스라는 게 거기에 이제 그 허가증. 등산 허가증. 네, 네, 네. 그래서 그 포함된 가격이 얼마인가요? 예, 한 200여만 원? 200여만 원에 네. 항공기 여기서 갈 때까지 한 100여만 원? 그렇죠. 지금은 대한항공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고요. 네네.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없어서 그게 제가 구매했을 땐 150만 원. 지금은 한 200만 원 하는 거.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에어인디아를 하면 한 120, 120,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대한항공 아니고 한 번 경유해서 에어인디아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거의 네네. 100만 원 돈 아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한 400에 가서 뭐 경비까지 하면 500 정도는 든다. 아니요, 500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이것저것 하면 400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윈드폴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이용하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후에 후기로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한 초반선?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네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간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죠. 2배를 주고 간다 네, 네. 이런 거. 네. 그럼 준비하시는 분은 정말 내가 좀 미리 계획하고 그러면 반값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별히 그 고산병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위험한 점은 없어요. 일부 그런 여행사를 운영했던 친구 얘기 들어보면 미끄러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으니까 등산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을 해주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5월 달인데 여행사에서 얘기하는 그 준비물 중에 아이젠도 있거든요. 얼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이젠은 꼭 준비해 와라. 이런 준비물 리스트에 그게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거에 혹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줄만한 꿀팁, 준비하면서 얻은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저처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행사고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뭐 포카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좀 그런 거잖아요. 그 보고회 같은 거 가기 전에 갔다 와서의 그 경험이 진짜 해보니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가기 전이니까 네.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좀 얻어오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히말라야 쪽을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네. 자연의 위대함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고요. 갔다 와서 아마도 다음 도전을 또 해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서 요번에 푸닐 ABC 말고 다른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코스를 또 따로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제 30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셨는데 계속 루틴하게 정말 쳇바퀴 도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런 인생의 이벤트 뭔가 하나 성취가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 했다가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인생이 풍성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풍성하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그 10년 전의 마라톤 기억이지만 네. 굉장히 좋은 기억 그렇죠.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이 도전이 그 도전하기까지 15년 걸렸다면 이제는 10년 그 다음엔 5년 3년 2년 하면서 그 풍성한 이벤트들이 계속되는 인생이 아주 뭔가 재밌어지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려면 일단 이번 도전이 즐거워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개고생하다 와가지고 다시 난가 이러면 또 그러니까. 네. 근데 고생마저도 네.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긴 고생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하면 재미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렇죠. 돌아보면 재밌는 네. 기억이죠. 정말 별로인 게 가가지고 사람들과 술 먹고 놀다가 뭐 거기까지 가서도 이벤트도 없고 이슈도 없으면 그냥 밋밋한 그런 여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올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다시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가가지고 영상도 좀 찍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아 돌아올 거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네, 뭐 제가 당연히 살아 돌아올 거고요. 그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코스는 아닙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난이도 있는 코스가 아니라서 충분히 즐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 와서 또 다른 도전의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